처음에 쓰러졌는데. 드디어 대회 당일 아침입니다. 우린 괜히 설레서 평소보다 좀 일찍 도착했어요. 일본 마라톤은 축제 같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진짜 그런가 너무 궁금했어요. 길거리 응원도 있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고기 구워주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눈 크게 뜨고 제대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에 배번 받고 짐 맡기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줄이 길지 않고 병목도 거의 없더라고요. 소규모 대회라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입구랑 출구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짐 맡기는데도 대기하는 것도 들어간 대로는 다시 못 나오게.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무도 억지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원칙 하나와 질서를 몸에 익힌 일본 러너들이 만나니까 진짜 대회가 무르듯이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말로만 듣던 일본 마라톤 은근히, 굉장히 말고 은근히 감탄하게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솔직히 말하면 제 상태 좀 구려 보이지 않나요? 사실 어제 분위기에 취해 술도 함께 취해버렸거든요. 한 잔만 하자 가. 왜 항상 세 잔이 되는 걸까요? 홋카이도 생맥주, 거기다 안주까지 맛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정신력으론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아침엔 겨우 삼각김밥 하나 꾸역꾸역 먹고 약 털어넣고 거울을 보니 얼굴은 퉁퉁, 얼굴이 러닝캡보다 부풀어 있더라고요. 다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반성 모드로 진입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뛰긴 뛰어야지 하는 표정으로 출발선으로 향합니다. 정규는 또 당당히 외칩니다. 이번엔 서브3 그리고 맨 앞 A조로 총총 사라졌어요. 우리 나머지 셋은 아주 우리답게 2조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죠? 출발선 100m 전부터 갑자기 다들 막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거리 오차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은 나만 하는 거였나? 다들 달려나갑니다. 결국 저도 그냥 달렸습니다. 이유는 없고 분위기상.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도로가 좁아집니다. 도로가 좁아졌네 싶었는데 웬걸 사람들이 양쪽에서 줄을 들고 도로를 일부러 좁히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호수 한 바퀴가 40.19가 안 나와서 처음에 5km 정도 더 달리는 코스였고 잠시 후 맞은편에서 오는 선두주자들 주로를 지키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 줄을 들고 있던 분들 대부분 여자 대학생으로 추정됩니다. 몇몇은 간발해라고 응원해 주었지만 절반은 영혼이 빠져나간 그런 표정을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마도 자원봉사 점수 아니었으면 안 나왔겠구나 싶었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 덕분에 우리 헤매지 않고 잘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와, 벌써 45분 됐어? 내가 그랬잖아. 이제 10km 워밍업하고 하프 뛰고 10km 쿨다운하면 끝이야. 깔끔한데? 그럼 우리는 하프 뛰러 온 거야 여기.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10km 워밍업 그리고 하프 뛰고 10km 쿨다운 끝. 와, 이걸 2번이 아니고 3번을 더 뛰라고? 순간 정신이 확 무너졌습니다. 마라톤의 벽. 이렇게 빨리 오는 경우도 있네요. 그때 조용히 옆에서 달리던 이상한 형이 말했습니다. 10km는 워밍업이야. 그 다음 21km는 본게임, 마지막 11km는 쿨다운. 엥? 쿨다운을 11km나 한다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크게 나누고 나면 또 잘게 쪼개야지. 초반과 후반은 2km씩, 중간은 3km씩 작게 나눠야 덜 막막하다니까. 이건 뭐 마라톤을 잘게 썬 삼겹살처럼 나눠 먹자는 느낌?
놀랍게도 진짜 좀 수월해졌습니다. 일단 2km만 뛰자, 3km만 뛰자 이렇게 쪼개서 달리다 보니 어느새 중간쯤 와 있더라고요. 형이 나의 부담감을 덜어주려 한 이상한 제안. 근데 이게 이상하기는커녕 꽤 괜찮았어요. 40km라는 거리 앞에 쫄았던 마음이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목표를 작게, 그리고 함께 나누며 달린다는 것, 그게 오히려 나를 더 느긋하고 자유롭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와중에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딸랑딸랑 누가 방어를 달고 뛰는 거예요. 처음엔 기분 탓인가 했는데 진짜였어요. 무당 방울 같은 그 소리. 초반에 한 명, 중간에 또 한 명. 딸랑딸랑과 함께 한참을 달렸습니다. 결국 다 제치고 앞으로 나왔지만 그 소리 은근히 무서웠어요. 게다가 기대했던 주로 풍경은 생각보다 밋밋했습니다. 호수는 줄곧 왼쪽에만 있고 날씨는 흐려서 사진도 별로. 그래도 논밭 풍경이 살짝 위안이 됐어요. 그래, 이 맛에 시골 달리기 하는 거지. 그런 느낌? 그러다 러너의 티셔츠에서 서울 마라톤이라는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인이 서울에서 달렸었나? 하고 이상한 형이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한국말로 대답합니다. 한국 사람이셨어요? 와, 여기서 다 만나다니요. 진심 반가워서 인사하고 응원을 주고받고 각자의 페이스대로 달렸습니다. 여전히 갈 길을 멀었지만 왠지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또 3시간 40분쯤이었나? 앞쪽에서 느릿느릿 걷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라? 정규 아냐? 서브3를 노리던 정규가 왜 여기에? 다가가서 물어보니 26km쯤부터 다리에 통증이 와서 계속 걷고 있었답니다. 잠깐 놀랐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냐고요? 각자 레이스가 있으니까. 괜찮아 정규야. 넌 이미 충분히 멋졌다. 안녕하세요. 도야오 중년 5인 중 막내를 맡고 있는 정규입니다. 우선 저의 이번 첫 국제 마라톤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서브3가 목표였는데 한 16km, 17km에서부터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오더니 좀 뻑뻑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페이스에는 지장이 없어가지고 계속 동일한 페이스로 밀고 갔었죠. 근데 한 26km 지점에서 갑자기 오른쪽 무릎 외측에 장경인대 쪽 부딪히는 곳에 딱 통증이 오더니 진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바늘을 콕콕 쑤시는 느낌? 그 느낌이 계속 지속돼가지고 일단 멈춰서 다리를 좀 굽혔다 폈다 하고 스트레칭을 했죠.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아가지고 일단 걸었습니다. 걷는데도 계속 질질 끌면서 걸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남은 거리는 16km여가지고 이게 완주를 목표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DNF를 하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갈 거냐. 근데 여기에서 말이 안 통했어요. 이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본어를 또 못해가지고 말이 안 통해서 그냥 완주를 하게 됐죠. 근데 완주를 하면서도 이게 계속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진짜 포기해야 될까 하는 순간에 저희 중년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화이팅도 해주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4시간 53분에 완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 2분쯤 더 달려가니 이번엔 또 다른 MSRC 싱글렛이 보입니다. 재승이 형이었어요. 고피자의 주인. 형도 역시 부상. 잠깐 같이 뛰다가 결국 형도 뒤로 빠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술이 제일 약한 재승이 형을 우리가 늦게까지 붙잡아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형님, 다음부턴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진짜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MSIC 수원 고재승입니다. 도야 마라톤 서브4 목표였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26km 지점까지는 잘 달렸는데 26km 지점부터 왼쪽 무릎 장경윈대 쪽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를 조정하든가 보폭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다리 동작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그 통증을 없애고는 했거든요. 근데 이번은 다르더라고요. 26km부터 통증이 와서 잘 조정해가면서 뛴다고 했는데 통증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32km부터는 걷다 뛰다를 반복을 했고요. 더 심해져서 호흡이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때는 좀 걸었죠.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걷자. 그때 광현님 지나가고 병은님 지나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몸은 말을 안 듣고. 하지만 뭐 서브4가 목표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걷다 보니까 호흡이 돌아와서 마지막 거리는 6분 페이스로 끝까지 잘 달려서 골인을 했습니다. 완주는 했는데 그래도 뭐 후회하지는 않아요. 자책하지는 않고요. 언제나 또 내가 뭐 얼마나 시작했다고 그렇게 계속 기록이 좋아지겠습니까? 운동은 노력한 만큼 연습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거 이번 기회에 교훈을 얻었어요. 더 열심히 더 준비해서 다음 대회 때는 꼭 서브4를 해야 되겠죠. 뭐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연습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렇게 다시 달리던 중 이상하게 계속 눈에 들어온 러너가 있습니다. 왼쪽은 빨간색, 오른쪽은 파란색. 뭔가 컬러풀한 조합의 여성 러너. 입수대 앞에서 앞질렀다가 다시 따라잡히고 또 추월했다가 또 추월당하고 약 20km 동안을 거의 함께 달렸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나름의 조용한 경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엔 제가 뒤처졌습니다. 딱 5초 차이. 아쉽긴 했지만 왠지 그 덕분에 후반 레이스가 덜 지루했어요. 고맙습니다. 빨간, 파란 1번 러너님. 누군가는 멈췄고 누군가는 나아갔고 누군가는 처음 보는 이와 함께 달렸고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리듬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발가락이 내 발가락이 아닌 것 같지요? 한 4km. 진짜 인간의 한계란 게 이런 걸까 싶었습니다. 발바닥은 불에 대인 것 같고 발가락 사이에 뭔가 낀 것 같은데 확인할 여유도 없고 뛰긴 뛰는데 이건 거의 혼이 빠져나간 좀비 모드. 마지막 1km쯤 남았을 때는 탈진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이상한 형이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좋은 생각만 해. 그래야 다음에도 달릴 수 있어. 뭐야 이 형. 갑자기 철학자야? 근데 묘하게 그 말이 힘이 됐어요. 바로 앞에 먼저 도착한 이빨 형님이 메달을 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도 꽤나 힘들었는지 표정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달려줘서 고마웠어요. 곧이어 도착한 재승이 형. 그리고 정규도 늦긴 했지만 끝내 완주. 우리 5명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다들. 우리의 이번 마라톤 실패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대부분 풀코스 경험도 많지 않고 해외 마라톤은 이번이 처음이죠. 낯선 날씨, 낯선 리듬, 낯선 코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려고 했었고 때론 멈췄고 때론 엇박자였지만 결국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기록은 무너졌지만 우리 각자는 조금씩 변태 중이었던 거예요. 리듬이 깨지며 다시 조율되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함께 걷고 뛰며 관계를 새로 써내려가는 그게 바로 이번 도야 마라톤의 진짜 완주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힘들어 죽겠어. 빨리 빠져. 얘만 완수했어. 변태. 뭐 이상한 말 같지만 우리에겐 제법 진지한 단어였습니다. 기존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것. 딱 지금 우리 나이쯤에 어울릴 단어 아닙니까? 더 이상 청춘도 아닌데 아직 노년은 아니고 뭔가 새로운 시작하기엔 애매한데 그냥 가만히 있기엔 너무 아쉬운 시기. 그래서 우리는 일단 던졌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주로, 낯선 호수. 도야오를 한 바퀴 도는 그 순환의 주로에 우리는 몸을 던졌습니다. 물론요, 무모했죠. 비행기 타기 전부터 마음은 덜컥. 전날 술은 또 왜 그렇게 마셨고 출발선에 섰을 땐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달리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은 곳인데 그 자리는 더 이상 같은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호수를 돌면서 속도를 조절했고 누군가의 걸음을 기다렸고 누구는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었고 또 누구는 통증으로 걸었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은근슬쩍 우리는 변태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록의 게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을 다시 조립하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이 반복은 회귀가 아니라 변태였습니다. 도야오는 말했습니다. 그래 돌아와. 근데 돌아오되 좀 더 웃으면서 좀 더 느긋하게.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다시 출근하고 아이를 돌보고 무언가를 책임지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이제는 좀 다를 겁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은 더 나를 아끼고 조금은 더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가끔은 이 낯선 호수와 방울소리 그리고 이상한 형의 이상한 조언을 떠올리며 피식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건 중년들의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막 바꾸는 대신 익숙한 것을 다르게 보는 용기. 그 용기로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태했습니다. 잘 변태하는 여행. 우리는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또 한 바퀴가 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겠죠. 이번에는 어디로? 글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같이 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